그래서 자연을 만나셨을 때 느끼셨던 감정들을 셈이란 단어들로 좀 표현을 같이 해보실까 봐요. 세밀한 감정들. 편안함, 아름다움, 슬픔.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주셨어요. 뭐 좋은 감정도 있고 조금 서글픈 감정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신비로운 감정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학자들의 정리한 얘기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연주의 교육 철학자들과 생태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들 정리해 드리면 자연주의 대안교육의 아버지 루소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연민이나 측은지심 그런데 이 연민이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주체가 객체의 대상을 우월감을 가지고 가요에 여긴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가 그 교육학, 생태교육학에서 연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민은 딴 게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는 거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요, 약하고 여리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에게 마음에 나도 왠지 모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아주 깊이 그 상대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 그 대상의 고통받는 마음속에 한복판에 가 닿는 것, 이거를 연민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이런 이성적인 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영이 하는 일이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식작용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는 뭐 선한 의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의지는 의지고 감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연 생태계 자체가 사회 전체 인간 생태계에서 이 남의 고통에 깊이 들어가서 그걸 자기 고통으로 전이받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하는 것. 그 영적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모든 생명이 다 자기 증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조율 장치가 없으면 너 하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무한 충돌을 하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제한 상황에서 무한한 그런 어떤 자유를 펼치려고 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장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라고 하는 거,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를 증식하려고 하는 무한한 나를 향한 욕망, 이것을 조절해야 돼요. 생태계도 인간 사회도. 그래서 그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못 살고 상대도 못 살고 우리 전체가 다 멸종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장치? 이성 아닌 어떤 다른 차원의 인지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자기애를 인류가 조절하지 않을 거다. 종 전체의 상호 보호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간다. 루소가 상공업사회에 대해서 제일 무서워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왜곡당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숲교육이 숲에 가서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 만끽하는 그 감정만 느낄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자연의 장면을 펼쳐 보여주면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나 넘어져야 되고 구부려야 되지만 얘네 왜 개미집 뭐 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뭐 이거를 하는 것보단 난 그냥 아주 잘 펼쳐진 쾌적한 자연을 즐기고 싶어 하는 성향만 갖게 되는 거죠.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피하는 정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두셔라. 무수한 생명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에 아주 세밀하게 아이들을 직접 경험하게 놔두셔라. 그래야 거기에서 좋은 것만 보지 않고 살면서 애쓰는 동물들을 보면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살리려는 의지, 해겔로 치면. 네, 그렇습니다. 이 동정심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동양에서도 맹자가 얘기했죠. 뭐예요? 측은지심. 이거 누구한테나 모두에게 있는 어떤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걸 보고 외면하려고 해도 계속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마음. 그거는 사회가 길러주는 의식적인 판단 가지고 떼어내거나 뭐 날려버리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깊은 지구 어머니의 정신과 생명세계로부터 연결되어서 계속 솟구쳐 오르는 일개 몸으로 둘러싼 존재가 차단해낼 수 없는 생명세계 전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흘러 넘쳐나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질매 극치에 이른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하나 딱 명확하게 하나 건졌어요. 자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새 만지고 직접 만지고 하는 얘기들은 뭐 어제 다 했고 그거 좋은데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무슨 마음이 생겨나야 되냐면 없이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연민, 함께 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서 아사하는 어린이들 뭐 기후재난에 막 떠밀려가는 막 축사 동물들 막 보고 너무 불쌍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난 쟤네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다행이죠. 그래서 감사기도 해야지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대상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통받는 내 눈앞의 생명체의 의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좀 더 가까이 관찰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연민을 더 한 단계 깊게 끌고 들어가서 동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하게 하는 것. 그래서 동감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외면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사실 이제 동감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식물하고는 씨앗서부터 태동에서 열매가 나서 죽고 하는 걔네들의 삼살이 시간을 같이 돌보면서 그냥 책임적 창조자로서 거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지 않으면 동감할 수가 없죠, 뭐. 그런데 거대한 어떤 물질 있잖아요. 그냥 생명 아닌 자연들. 물불, 흙, 공기, 뭐, 대기, 이런 것들. 그들도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면 공감할 수 있나? 라는, 공감해야죠. 북미 인디언들은 대기와 공감하라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연민과 공감을 얘기했지만 이걸 그냥 한번 있는 거 때때로 느끼는 거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모두 지금 현대 인류가 진화해서 같이 공동의 어떤 메타의식으로 가져야 될 그런 걸로 거대하게 형성해낼 거냐라고 할 때는 이 세밀하게 느끼는 감정들, 어린이들의 감정을 쭉 끝까지 더 성장시켜주는 거, 개발시켜주고 그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 원래 자연 상태에 원초적으로 태어난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점점 더 발달된 그런 지구상의 인종이 없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원주민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에콜로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표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태적 지혜들을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동남아 원주민이라든가 북미 원주민들에게서 찾으려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디안 얘기를 많이 할게요. 인디언들이 이런 얘기해요. 인간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과 눈물을 나눠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처 입은 동물 부러진 풀줄기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한다.